안녕하십니까. 실학박물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강기도입니다. 오늘 해설해 드릴 주제는 실학이 뭐지? 실학박물관에는 무엇이 전시되어 있을까? 실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끝난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어떤 실천적, 어떤 혁신적인 어떤 학풍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학박물관에는 실학과 관련된 여러 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학박물관에는 이러한 전시 유물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시대적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예, 그것은 실학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당시에 실학 정신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 문치주의 국가로서 한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병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조세 제도에 의한 백성들의 과중한 부담이라든가 그 백성의 절반이 노비로 전락하는 그러한 극심한 계급사회, 그리고 과거 시험의 문란과 부정행위의 속출, 그리고 이제 장자와 남성 중심의 그런 재산 상속 등이죠. 이러한 부조리는 이제 성리학의 교조주의적인 그런 적용,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어떤 화이론적 사고방식, 그리고 음양 오행론과 같은 비과학적인 사고와 무지 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실학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 정신으로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실학에서 토지와 조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동법입니다. 당시 국가 세금에는 전세, 여기서 전세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그 다음에 공물, 분역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백성의 원성을 샀던 것은 이 공물이었습니다. 공물은 집집마다 지방 토산물을 징수하는 그런 인두세 성격을 가진 세금이었는데요. 과세되는 대상과 그 물종이 이제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조선 전기에서는 이제 재정 수입의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절반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백성들의 커다란 부담이 된 거죠. 대동법은 이제 같이 먹고 살자라는 취지에서 과세 대상은 정렬로, 그다음에 물종은 대동미로 통일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제 공동체 의식을 발휘를 해서 어떤 실학 정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금 부담이 이제 인두세에서 토지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지층의 반대가 격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혁적인 관료들의 노력으로서 1606년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되었고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되어 마침내 100여 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세 부담이 이제 경감이 되고 공평성이 제고되었으며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가하고 현물 대신 상품을 구입해서 납세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상업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17세기 대동법이 제도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이와 병행해서 이제 실학 사상이 학문적으로 잉태되고 탄생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선 17세기 전반기는 실학의 여명기로서 실학이 학문적으로 탄생되기 이전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차원에서 실학 사상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저술에는 지봉 이수광의 지봉유설, 잠곡 김웅의 유언청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세기 후반기, 그야말로 실학 사상이 탄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실학의 비조인 방계 유형원이 성리학의 교조주의적인 적용과 관념적 명문에 반대를 하고 국가 개혁론을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8세기 전반기는 실학의 발전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이익은 성호 사설에서 공리 공론을 배제하고 학문이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경세 치용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후반기에는 실학의 발전 후기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연암 박지원은 북학의를 저술한 조정 박재가와 함께 상공업 지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된다 하는 이용후생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북학파로서 청나라와 서양의 문물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대응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기는 실학사상의 성숙기라고 불리웁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이분은 이곳 출신이시죠. 다양한 실학사상을 집대성해서 먹민심서 등 180책,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실제 일에서 옳음을 찾겠다라는 실사 구시론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는 실정주의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실학 정신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실용주의와 지행합일주의, 두 번째가 같이 먹고 살자는 공동체 의식, 세 번째는 혁신 개방과 글로벌주의, 네 번째는 과학기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13년 다산이 유배 중에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하피첨에 쓴 매화병 제도의 시가 있습니다. 포롱포롱 날아온 새 우리 집 매화 과지에서 쉬는구나. 꽃향기 짙으니 그래서 찾아왔겠지. 여기 머물고 깃들어 우리 집안을 즐겁게 해주려구나. 이제 꽃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많이 열릴 거야. 여기 나오는 매화나무의 꽃과 열매는 단순히 다산 집안의 결혼 축하일 뿐만 아니라 성곽 실학자들 모두가 실학사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풍성히 열매 맺을 것을 미리 축복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